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 오래된 친구가 한 사람 찾아왔어요. 전 직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료였는데 제가 나온 그 이후로도 한 15년 가까이 버티다가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할 때는 상당히 참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뒤로 이제 본사에서 밀리기 시작하더니 계열사로 가고 계열사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저 어떤 아주 한직으로 이렇게 밀려서 결국은 막판에는 더러워서 나왔다고. 그런데 퇴직금은 중간에 딸 공부시킨다고 한번 정산을 해서 다 받아가지고 써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퇴직금 받은 것이 700만 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 2년 전에 한번 이제 뭐 2, 3년 전에 정산을 한번 했겠죠. 딸 뭐 공부시킨다고. 그래서 700만 원 가지고 이제 봄에 그만두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참 굉장히 답답해서 했던 일이 정말 밥벌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저거 별거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무슨 택배 보조 기사도 해보고 80만 원 주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느니 자존심 버리고라도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일 저런 일을 쭉 해봤는데 되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네가 뭔가 일을 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 그러면서 노후대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나마 찾아야 된다. 그래서 3년, 5년 안에 지금 그래도 얼굴도 봐줄만 할 때, 덜 찌그러졌을 때 이때 가서 지금 무슨 일이든지 지금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마지막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면은 정말 대책이 없을 거다.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도 17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이 직장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사실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5세까지는 버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사장까지는 어떻게든 잘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장은 안 시켜줄 것 같고 회장 아들이 할 것 같고, 그리고 회장 아들이 대권을 잡으면은 내보다 한참 연한데, 그러면은 과연 이 아버지 세대에서 일했던 이 노터를 과연 직원으로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할 것인가? 굉장히 버거운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그러면은 나와야 되는데, 그때쯤 50대 중반에 나와 가지고 내가 뭔가 다시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겠다. 첫째는 용기가 없을 것 같더라고.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나이가 먹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용기가 꺾이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패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치고 나가면은 뭐가 돼도 되는 건데, 나이를 먹게 되면은 용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는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체력적인 면에서 뭔가를 한번 해내려고 하면은 엄청난 체력이 요구가 되는데, 과연 체력적인 면에서 내 노후를 준비할 만한 그런 일을 내가 시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침 그때 회사에서 나왔었습니다. 사실 나올 때는 아무 대책 없이 나왔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은 10년 후 15년 후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될 거다. 만땅에 햇땡을 하더라도 지금 나가서 내가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무슨 사생 결단을 내야만 내 노후에 대한 대책이 설 수가 있지,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왔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니까 정말 아차 잘못했으면은 내가 똑같은 코스를 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도
과거에는 좋은 직장에서 한가락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정말 그때 벌어서 자녀들 교육하고 뭐 잘 돼서 집 한 채는 샀지만은 그다음에는 이제 이 노후를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노후 대책이 서는 일이어야 되고 노후 대책뿐만이 아니고 부자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 되는 일을.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하면 부자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분명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로 잘 됐을 경우에 내가 부자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래서 최고로 잘 되더라도 부자가 못 되겠다 싶은 그 일은 하지를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 보니까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부자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부자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부자라는 것은 돈을 많이 쌓아놓겠다고만 생각해서 꼭 제대로 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 주변에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자는 자기 배우자를 첫째는 경제적인 고민을 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최소한 자녀들한테는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되겠다. 부자는 자녀들한테 집 한 채씩 사줘야 됩니다. 집 한 채도 못 사주는 부모가 무슨 부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면은 최소한 내 집이 있고 자녀들한테 집 한 채 정도는 사줘야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제간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내가 치료비는 걱정 안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1,000만 원이 들어가든 5천만 원이 들어가든 내 형제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치료비는 걱정 안 하고 오직 병 낫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부자는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조카가 결혼식을 할 때 20만 원 낼 건지 50만 원 낼 건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혼식장에 나타날 때는 눈이 부시시 해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조카가 있다고 하면은 결혼식 비용을 내가 대줄게. 조카 불러서 야 이모가 고모가 이 큰엄마가 많지는 않다마는 한 3천만 원 가지면 우선 예물은 좀 하겠냐? 부자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조카가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정도는 내가 줘야 되는데 그걸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줄 처지가 안 되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나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될 생각을 실제로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자는 그런 거예요. 부자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직장이 있어요. 300에서 700만 원 버는 직장.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이라고 찾아가면 300에서 700만 원 받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직장에서 10년, 20년 성공을 하면은 소위 연봉 억
억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꿈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연봉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도 조카 결혼식에 3천만 원 선뜻 못 내놓습니다. 자녀들 집 못 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버는 그런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면은 홀라당 가야 돼요? 아니면은 됐다고? 뜻은 고마운데 다른 필요한 분이 있을 거라고 그 자리에 내 양보하겠다고, 이렇게 돼야 진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자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정도는 벌어야 정말 부자다운 부자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좋기는 한데 어떻게 3천만 원 이상을 번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몰라요.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돈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부분도 제법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도 잘 써야 된다. 오늘 수입이 얼마니까 지출은 수입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지출을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부자들은 가계부 안 씁니다. 누가 쓰고 있냐면 서민들이 쓰고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가계부 쓰고 있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가계부 쓰지 마세요. 부자들은 자기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통장에 얼마 있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대충 알아요. 대충. 그리고 쓴 돈은 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부자들이 사는 거지, 얼마 썼는 것을 꾸역꾸역 적어놔가지고 그거 1년 후에 보면 뭐 할 건데요? 가계부 쓰지 마세요. 그리고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부자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세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살겠다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쭉 적어봐요. 그러면 조카한테도 얼마 주고 자녀들 집 사주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무슨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친구들 만나면 밥을 얼마를 살아야 되고 쭉 적으면은 한 달에 몇 천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몇 천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이상을 버는 수입처가 어떤 건지를, 그것을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뭔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가난뱅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출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수입처를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최소한 한 달에 3천만 원 있어야 되겠다 하면은 3천만 원 벌 수 있는 일거리가 어떤 건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지출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수입을 결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뱅이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냐? 전부 다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어떻게 그 안에서 잘 할 것인가에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있어요. 계속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요, 돈은 많이 벌수록 더 힘들게 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돈은 많이 벌수록 쉬워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보다요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훨씬 쉽게 벌고 있어요. 한 달에 2억, 3억 버는 사람한테 돈 버는 게 힘드냐고 물어보면요, 널린 게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걸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허리가 휘어진다고 그러고 세상에 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돈이 큰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을 적게 버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적게 버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고 전부 적게 버는 그 일자리에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그 자리는 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 경쟁이 치열한 데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경쟁이 제일 치열한 데, 똑똑한 놈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싸우는 데는 300에서 700 버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제일 박 터지는 자리고요, 제일 피곤하게 살고 파김치 돼가지고 퇴근하는 자리가 바로 300에서 700 버는 자리예요. 그런데 도리어 3천에서 7천을 버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밤늦게까지 아땅바땅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잘 오셨는데요, 아마 오신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보자고 하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한번 가서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 물건 사라고 하면은 내가 절대로 안 살 거라고, 더구나 사업하자고 그러면은 내가 절대로 안 한다고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계시는 분도 지금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를 안 시켜줍니다. 물론 그 조건이 학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남녀를 구별하거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제가 또 우리 리더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 사다 쓰시는 거고 품질과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물건을 저희는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한 물건, 집에서 날마다 쓰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의 품질,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써보면 다 아시는 거예요. 또 가격도 평소에 계속 사다 쓰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정도면 싸다 비싸다 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칫솔, 치약, 비타민, 또 여기 있는 기초 화장품, 내가 평소에 쓰던 건데 내가 사서 쓰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품질은 좋은 것 같은데 훨씬 더 가격이 싸네. 그러니까 나는 사업은 안 하지만은 물건은 여기서 사다 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이 돈을 벌 욕심에 혹은 뭐 이 일도 저 일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건을 산다거나 또 자기도 안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러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더라도 성공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안 쓰는 물건을 쓰라고, 좋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말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안 쓴다고 하면은요, 너무너무 쪽팔려서 힘이 쪽 빠져버려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안 쓴대.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힘이 쪽 빠지는 것이 아니고 어이구 등신 혼자 잘나가지고 안 쓰면 너만 손해지. 너 아니라도 쓸 사람 많아. 당당하게 우리는 그 다음 사람 이웃집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싸고 좋다, 싸고 좋다, 싸고 좋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거기에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활용품을 집에서 쓸 때 한 달에 몇백만 원어치씩 쓰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구입할 때 몇백만 원어치씩 구입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소비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고 좋기만 하면은 소비자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친구 친척들한테 찾아가서 또 아는 이웃에 찾아가서 혹은 또 모르는 사람을 찾고라도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이 있다,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쓰는 사람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가는 할인 매장보다 가격이 더 싸기만 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정보만 들려주더라도 물건은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가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싸고 좋은 것이 있다는 정보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그냥 뭐 집에서 쓰는 치약 칫솔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이 칫솔도 그냥 할인마트에 가도 눈 밝은 사람은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게 할인 매장에 나와 있는데 품질이 제일 좋은 거여서 골라 가지고 온 거예요. 플라스틱 중에서는 굉장히 고급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칫솔 모에는 금 분으로 된 이온, 금 이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잘 닦이도록 이렇게 극세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급 칫솔입니다, 이게. 자, 이거를 저희는 99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나 가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나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애터미에서 물건을 샀으면 되는 거고, 주변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사업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고 하면은 야 싸고 좋더라 해서 이거를 계속 또 소개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쓰는 모든 이웃이 쓰고 친척이 쓰는 모든 생필품을 애터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인 매장 가고 TV 홈쇼핑에서 물건 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것을 거기보다도 더 싸게 하면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품질 위주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절대 품질이에요. 품질은 더 이상의 품질이 없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절대 품질로 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격은 누구도 이 품질을 이 이하로는 팔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사업을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으로도 진출을 했어요. 도쿄에 우리 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애틀에도 지사가 있어요.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회사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물결에 참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새로운 물결이 오고 있어요. 변해야 산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바꿔라, 다 바꿔라. 이정현인가 혼인가 하는 가수가 바꿔 다 바꿔 하고 난리를 쳤어요. 자, 변화하지 않으면 죽고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뭘 바꿨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하면은 아마 바꿔야 된다, 변해야 한다고 할 때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은 맛일 가능성이 많아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타느냐 하는 문제예요. 세상에는 능력 많아서 공부 잘했던 사람 중에도 지금 노후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고 학교도 별로 안 다닌 사람 중에도 지금 노후 대책이 빵빵하게 잘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바야흐로 지금 3차 산업 중심에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화 사회를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사회는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했어요. 농경사회는요,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지배했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는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얼만큼 빨리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 오늘 온 사람들 중에서도요,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년쯤 지나가지고 그때 할 걸 맨날 할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5년 전에 시작할 때 오라고 하니까 안 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그때 할 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인당에 가면은요, 젊은 날에 내가 이걸 할 걸 저걸 할 걸 걸 하다가 껄끄덕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온 사람 중에도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년 후에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볼 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얼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여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아니면 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지도 않고 세상에 내한테 맞는 거, 내한테 익숙한 것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전에 이걸 하니까 잘 됐는데, 근데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는데도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 가지고 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해야 됩니다. 내한테 안 맞더라도 시대가 변하면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들 다단계가 좋았겠어요. 저도 자동차 업계에서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부품 팔고 폼 잡고 다니던 사람이고, 수출의 여건이라고 그러고 다 자부심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단계꾼 아니란 말이에요. 출신이 다단계꾼 아니야. 그렇지만은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다 맞춰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도 저보고 당신은 왜 뭐에 한번 꽂히면은 거기로만 가냐 이게. 다단계에 꽂혀가지고 전에 제조업 할 때 거기 공장 그런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제조업 하면 될 건데, 먹고 사는 거 시장 없을 건데 왜 남들이 욕하고 저 자식 학교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뭐 하냐고 그러면 말도 못하는 그런 일을 꼭 하려고 하냐고 말이야. 저희 집사람도 반대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 말을 잘 들어요. 다른 남자들하고 달라요. 엄청 잘 들어 집사람 말을. 왜?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한마디만 부탁하겠다. 너 마누라 말 잘 들으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또 그런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 며느리를 불러다가 야 너 남편 말 듣고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저를 불러다가 며느리 앞에서 너 마누라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네 아버지가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요 모양 요 꼴이 안 됐을 건데, 그 얘기를 결국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니네 아버지가 내 말 안 듣고 뭐 벌리고 해가지고 내가 그 뒷시다거리 하느라고 평생을 내가 뼈꼬리 녹은 사람이니까 너는 제발 네 마누라 말 잘 들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간절하게 부탁하셨는데 제가 말 안 듣겠어요. 저도 효자축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듣고 싶은데 시대가 그게 아닌 거예요. 제조업이 가는 거예요. 공장 하던 사람들도 못 오겠다고 하는 판인데 내가 새 판 차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유통의 물결을 타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든 거예요. 저는요, 이 유통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슨 수당체계도 제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천재라고 아는데요. 저는요 도리어 제조업 쪽, 기술 쪽 이런 쪽으로는요 제가 천재성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왜? 자동차 연구소에 들어가고 제가 기술 세미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석박사들이고 자동차 10년 이상 만든 사람들한테 기술을 내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기술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가 공대 출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상과대학 나왔어요. 무역학과 나왔어. 그런데
그 기술자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미국으로 일본으로 독일로 쫓아다니면서 최첨단 기술을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기술이 머릿속에 들어와. 저는 저 3D 도면을 보면은 그냥 입체로 다 보여요. 제 눈에. 안 배워서 그거를. 그런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제가 천재성이 있어. 제조업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월급 몇 푼 못 받으면서 17년을 월급 생활을 했어요. 공장 짓고 막 기계 갖다 설치하고 제품 개발하느라고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너무 제조업이 하고 싶었어. 꼭 첫사랑이 그리워가지고 막 그 애달바 하는 그거 있죠. 해본 사람은 알아. 그 아련함, 그 기술 분야를 하고 싶은 그 아련함이 있었어. 그런데 이 유통 분야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는 책은 갖다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250가지의 책을 읽고 10여 년을 이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저도 수업료 많이 치렀어. 사업자를 해가지고도 최고 직급까지 가보고 월급쟁이 경영자도 해보고 이 앞에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하다가 홀라당 망해먹고 그런 수업료를 치르다 보니까 저는요 경영자 안 하려고 그랬어. 경영자 안 하고요 사업자 하려고 그랬어. 사업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괜찮은 회사 하나 찾아가지고 사업자로서 내가 여생을 보내면은 그냥 뭐 먹고 사는 거는 선수니까 그냥 설렁설렁 해도 한 발로 해도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할 만한 회사를 찾는데 2년 3년을 찾아도 없어 그런 회사가.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와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다가 마케팅 플랜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내가 가서 거기서 해야 되겠다. 저는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스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회사를 찾았어요. 아무 데나 돌아다닌 게 아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제가 성공할 수 있고 해볼 만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 한 번은 내가 팔겠는데 자동 반복 구매가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접시 돌리기야. 여기 돌려놓고 여기 돌려놓고 여기 돌려놓고 하다 보면 요거 꺼지면 요렇게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 그러니까 이걸 한번 돌려놓으면 계속 돌아가고 해야 나중에는 손을 놓고 있어도 뱅뱅뱅뱅 돌아가는, 이게 자동 벨트로 연결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게 품질 좋고 가격 싸면 자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우리 수당 체계를 보면 입맛에 짭짝 맞는다고 그래. 왜? 내 입맛에, 내가 사업자로 뛰려고 했을 때 내 입맛에 맞는 회사를, 수당 체계를 만들었거든. 그거를 여기다 적용해 놨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업자로서 내가 뛰고 싶었던 그 수당 체계니까 당연히 맞지, 당연히. 그리고 제품은 한 번만 팔아놓으면은 내가 체력이 안 되니까 또 쫓아갈 수 없으니까 한 번만 소개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재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쌌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를 만든 거예요, 애터미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피땀나게 만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있지만은 이렇게 만든 회사는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우연히 끌려왔을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오신 거예요. 말 잘하는 놈 치고 사기꾼 아닌 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 회장 저놈도 말 잘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사기꾼일 거라고. 그런데 모두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믿지 않으면은 자기가 성공할 기회가 없어요. 사기꾼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한 놈은 제대로 된 놈이 있을 거예요. 그 놈이 저 놈이 아닌가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깊숙이 보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